왜 사람들이 좋지 않은 행동, 이를테면 우리가 중독적 패턴이죠. 이걸 고집하게 되는가. 특히 인간은요, 이 식사나 섹스, 여러분들 식사나 섹스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섹스와 이팅은 무조건 인간의 진화와 종족 보존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 뇌가 그렇게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것에 중독이 되는 것도 사실 어느 순간에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어 이럴 때는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 우울하면 먹기 싫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뭐가 나와? 도파민이 나와요. 보상체계를 만들어놔서 사람이 안 먹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 살아야지 뭘 하니까 2세 종족을 번식할 수 있으니까. 이게 뇌 메커니즘이래요. 그 여러분들 박문호 박사님 뇌과학자 아시죠? 그 박문호 박사님이 그 얘기를 늘 강조하시잖아요. 인간의 두뇌는 결국 종족 보존을 위해서 진화되었다라고. 이게 바로 음식에 우리가 중독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거기에다가 섹스 중독. 이 섹스 중독이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한 게 지금 이 디지털 중독하고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오스트리아에서는 2017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아이들은 84%, 여자아이들은 60% 이상이 일단 인터넷에 접속이 됐다 하면은 무조건 포르노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60%.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84% 모든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를테면 지적장애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아니면 이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 기기를 가질 수 없는 애들을 빼고는 거의 다 포르노 매체에 애들이 접속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건요, 애들이 그런 포르노 매체를 저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연결이 쉬운 거죠. 우리 포털 사이트에 봐도 남편이 좋아해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호기심 있으니까 제일 많이 검색하는 거, 뭐뭐 하는 방법, 이게 검색어가 제일 막강하대요. 근데 그 뭐뭐 하는 방법 중에 이를테면은 이렇게 음지에서 크는 그러한 범죄들, 성적, 그 아이들은 섹스하는 방법, 키스하는 방법, 여자 꼬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검색어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못 물어보고 은밀하게 좀 알고 싶은 것을 다 이러한 은밀한 익명성이 있잖아요. 익명성. 매체를 통해서 타고 들어가는 거죠. 디지털 레이에서 그것을 보고하는 거. 이를테면 우리 N번방 애들이 다 매춘 그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상담했던 중학생들 중에 몇 명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해줬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미리 또 신고를 해서 예방을 하기도 하고, 그 여자아이는 지금 그 상담 중이에요. 또 그렇게.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이러한 디지털 그 중독이 이 섹스 중독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알으면 일단은 아이와 양성화시켜서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어때요? 움찔. 엄마가 그런 걸 알아? 이것만으로도 어때요? 50%는 삭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남자애들은 중학교 정도 되면 몽정도 하고 자위도 하잖아요. 이게 다 이 포르노, 디지털 포르노를 보고 거의 애들이 한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여자애들 사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섹스팅을 한대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때에 이 남자아이들이 자위를 했을 때 커피를 10잔 먹는 것과 똑같은 신체적 저기가 온대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는데 대학생들 발기부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고 그리고 인지 능력이 완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신이 날른다는 거 있죠. 완전히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근데 이러한 것에 접속되어지고 이런 것이 일상화된 아이들이 너무나 일반적이라는 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피해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등교를 거부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용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빨리 나요? 코로나가 빨리 나요? 막상 걸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감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섹스 중독 같은 건 여러분 쉽게 나와요? 디지털 중독? 음식 중독? 이건 고질병이에요. 중독이라는 건 뇌질환입니다. 뇌질환.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 아죠. 자, 그래서 이 임신부 같은 경우 단맛에 길들여져서 이 음식 중독이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인데 ADHD가 나타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이 ADHD는 흡연, 이를테면 이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까지 중독성 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아까 단짠이라고 하나요? 단짠을 주로 먹으면 결국 이게 도파민을 요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도 결국 어떻게 그러한 음식을 선호하는 취향이 키워진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 편식하는 성향이 매우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뇌질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독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맥락이 뭐가 있냐면 바로 기업이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과자를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단짠 그리고 마케팅 등을 통해서 중독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 디지털도 어때요? IT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가 유행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 되잖아요. 지금 메타버스 하는 사람들 중에 남은 이제 팀들이 메타버스 내에 땅 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NFT 또는 알매 발전이 있고 어떤 기술의 발전이 있나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메타버스 자체의 순기능을 우리가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제정신 차려서 그 정신줄 잡고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결국은 소수가 시장을 지배하는 변형계 자본주의. 이 변형계가 이 뒷부분에 있어요. 우리 시각 그 두뇌 그 밑에 있는데 이 변형계에서 뭘 하냐면 습관의 두뇌예요. 저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머리가 다 뇌가 손상이 돼서 없어져도 변형계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올리버 섹스라는 심리학자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이 있죠. 그 책 한번 꼭 좀 읽어보세요. 근데 아내가 옆에 앉아있으면 아내가 이렇게 모자로 보여가지고 아내 머리를 잡아서 자꾸 쓰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뭔 잘하냐면 집은 반드시 똑바로 찾아가요. 집을. 병원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냐면 변형계가 살아있어서 병원에서 집까지 다니던 그 습관, 자기 습관적 루트는 무조건 잘 자라가는데 이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뇌가 죽어도 그거에 살아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이렇게 습관을 이용해서 중독적으로 바로 이렇게 자본주의가 모든 상품 자본주의는 중독 자본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시리얼 제조업자들도 일단 아이들, 어린이들 소비자를 겨냥해서 습관적 제품을 그 정상화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죠. 이게 바로 무엇과 같냐면은 그 이들 우리가 걔네들이 누구죠?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시스템을 애들이 어때요? 거부감이 하나도 없죠. 우리를 위해 있는 것. 왜 거기 들어가면 즐거우니까.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고 학교에 그들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도 미래 고객을 개발하기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중독은
쾌락이 생존과 생식에 필수적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생존하려면 먹어야 되죠. 먹으면 뭐가 나와요? 도파민. 이게 바로 쾌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행복과 쾌락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행복과 쾌락은 다른 겁니다. 이 쾌락은 욕망의 중추이고 갈망. 우리가 중독이 되는 건 이를테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어떤 갈망을 가져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 미쳐요. 이게 갈망이에요. 욕망보다 더한 것들이죠. 그리고 생식. 이 생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식을 하면 누군가와 교통을 하면 어때요? 쾌감이 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하고 이러면은 이럴 때에 쾌락 보상이 또 와요. 도파민이 막 미친 듯, 엔돌핀이 아니라 뭐죠? 그 무슨 또 호르몬이 막 미친 듯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해서 누군가와 사랑해서 뭘 하게? 아이를 낳아서 종족을 보존하게.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자연계의 알고리즘.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파괴적이고 유독한 쾌락의 통제 시스템이 진화한 거죠. 여러분들 과자 하나 만들 때 뭐부터 하시는지 아세요? 아이들의 심리부터 연구합니다. 과자 하나 만들 때. 그리고 이 어린이 게임 만들 때 애들이 가지고 터치하는 마우스를 먼저 연구를 한대요. 애들이 이 마우스의 터치를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애들이 성취감, 게임에 성공할 때 어디를 터치할 때 애들이 더 업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내는 1000여 명이 그 개발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한 명을 중독시키기 위해서 1000명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명이 어때요? 일파만파로 해서 결국 80억 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 사랑을 나눠보시면 우리가 절정에 가죠.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 절정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허탈감, 특히 이 남자 아이들이나 여자 아이들이 자위를 중심으로 한 이 디지털 섹스에 중독이 되었을 때는 누군가 육체가 있지 않고 혼자 있잖아요. 허탈감과 헛헛함. 이게 바로 우울증과 무력함으로 또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권태감, 지속적인 우울. 우리 애들 학교 와서 다 자는 거. 이거 의심해 봐야 될 문제예요. 고조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져서 엄마가 뭐라고만 해도 어때요? 그냥 팍!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고3 애들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재수하는 애들은 그냥 읍해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이죠. 그리고 이들 디지털 도박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도박 중독이나 음식 중독자들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그 도박을 하는 순간 특히 이 여성들이 도박 중독이 많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슬롯 머신 이런 거, 디지털 머신 그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중독을 촉발시키는데 우리 애들 공부 잘하는 애가 많아요? 못하는 애가 많아요? 못하죠. 엄마 아빠 맨날 싸우죠. 학교에서 선생님은 맨날 뭐라고 하죠? 친구들은 맨날 왕따 시키죠. 나를 숨겨야 돼요. 어디로 숨어요? 디지털로 숨는 거죠. 그 게임 속으로. 그러니까 쟤는 게임에 미쳤어 하기 전에 우리 아이를 내가 먼저 품어주고 따독여주면 어때요? 그 안으로 애는 빠져들지를 과몰입하지를 않는 거죠. 일단 엄마랑도 이야기하고 엄마랑 이야기 30% 그리고 컴퓨터 50% 친구들하고 10% 그리고 뭐 또 다른 이 카운셀러하고 10% 이렇게 자기를 나누어서 분산시킬 줄 알아요. 과몰입을 하면 어때요? 그게 아니면 죽는다 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컴퓨터 못하게 하는 애들 죽는 애들 많잖아요. 그냥 그래서 집착, 기대, 신호, 각성, 망각 추구 등 기계 도박자의 언어는 마약 및 음식 중독자의 언어와 유사하다. 인터넷 중독자들은 음식 중독자에 더 가깝고 먹는 거 중단할 수 없어요. 먹는 거. 우리가 그냥 주말에 과식하고 아우 오늘 정말 실컷 먹어보자. 이것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중독자들은 어떡하냐면 음식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면은 어때요? 멈출 수가 없어요. 토할 때까지. 이게 바로 음식 중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있는 앱 사용의 자제와 통제. 이를테면 애들이 그러한 어떤 섹스 앱이랄지 아니면은 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앱에 갈 때 이것을 통제하고 균형 잡힌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오픈을 시켜야 돼요. 요즘에 어떤 게임을 많이 하니?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가니? 이걸 한번 트래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특히 그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 또 미치냐면은요. 좋아요. 애들은 좋아요가 안 올라가면 나는 왕따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SNS를 끊는 애들이 많고요. 특히 이거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전문용어로 포모라고 하는데 그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면 이미 나는 사회적으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죽었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한대요. 여기에 굉장히 그 무서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거의 적인데 인터넷 중독은 훨씬 더 광범위해요. 포르노 중독 앞부분에 있어요. 이야기했죠. 온라인 도박 그리고 그 롤플레잉 게임, 성인용 판타지 채팅방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죠?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쇼핑, 소셜미디어 플랫폼, 웹서핑 이런 것들도 다 중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중독의 역사가 있었지만 디지털 기술로 이를테면 도박 중독도 디지털 슬롯 머신이 나오면서 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중독이 훨씬 가속화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독자들이 이 디지털에 어떤 사람이 많이 배팅을 한다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기술을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어린 게이머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마우스 클릭까지 연구하면서 게임 시간을 연장시키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어느 박사가 아메리칸 걸스 소셜미디어와 10대들의 비밀 생활이라는 그 책을 냈어요. 여기서는 미국의 13에서 19세 소녀 대상 소셜미디어 영향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 소셜미디어 자체가 연예인 숭배, 성기 노출, 만취 상태의 성교, 음란 섹스, 지속적인 주의 산만, 집단 불면. 왜냐면 그거 하느라고 연결된 애들은 다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악의적 가십, 사이버 괴롭힘, 둔감화, 외모와 인기에 대한 불안. 그래서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게 이 10대들의 시간을 광고 수익과 동일시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왜냐면 애들이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이거 앱도 그런 거 뭐 쓰겠지만 거기에다가 화장술, 화장품 이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실리콘밸리에 그 기업들이 저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하루 10잔의 커피와 출산율. 남자애들이 그렇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못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쁜 습관으로 사망할 확률이 30배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이러한 디지털 중독 등으로.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주된 그 위험은 개인적인 대화가 없어지고 수면 부족, 그리고 운전할 때 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산만해지고 공부 안 되죠. 사색 안 되죠. 운동 안 하죠. 일로부터 끊임없이 주의가 뭐 하다가 이거 보고 뭐 하다가 이거 보고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 위험해하지만 일단 우리부터가 지금 위험군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맨날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각성해야 될 때다. 이를테면 스탑 시간을 정말 학교, 집 모두에서 둬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의 CEO들, 개발자들은 절대로 자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침실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집의 규율이랍니다. 이게. 왜?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애들 잠 못 자고 밤새 게임하도록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크면 안 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스티브 잡스도 집에서는 저기를 못하게 했다잖아요. 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왜 그 좋은 걸 자식들을 못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학과 기술이 상품을 중독성 조작으로 나쁘게 만들지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빌 게이츠를 계속 의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변형계 자본주의, 아까 변형계가 습관, 중독시킨다고 그랬죠? 이 중독 자본주의에 사악함이 있는데 현대 자본주의는 모두가 다 저러한 그 중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자체가 하나의 생물학 시스템으로 안착이 되어지는 단계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도 예전에는 뇌질환, 뇌 뭐 낫나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러니 학교에서 선생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러한 에듀테크,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지? 지금 사실 교육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죠. 그건 누가 다 하고 있어요? 자본가들이 다 하고 있어요. IT 기업에서. 왜 선생들이 그거에 노력을 해요? 이미 과학자들이 다 만들어서 상품 판매로 선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 못 따라가요. 여러분, 1000명의 개발자가 붙어요. 어떻게 한 명의 선생이 그거 해가지고 그걸 쫓아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그러니까 그건 내버려둬요. 그게 기술 문명의 발전 방향이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교육기관이나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이것에 깨어서 그것을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도록 부모들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시간을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그 반신욕 1시간 이상 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책만 가지고 책을 읽는 시간을 지금, 왜냐면 물속에 있으면 핸드폰 빠지면 큰일 나니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일부러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바로 이런 노력들, 학교에 미래혁신 디지털 교실을 만들어, 사실은 그걸 하지 말고 어때야 돼요? 슬로우 라이프. 손으로 애들이 목공예하고 요리 만들고 오히려 이런 걸 수업화해야 된다는 게 그 방향이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정말 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발전된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 세계는 매우 미학적이고 기능도 좋아요. 매우 편리하죠. 하지만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편한 것이 좋은 것인가? 되물어야 되고, 좀 불편한 삶. 편하면 자동차 타고 가면 되지만 환경 문제, 비만 문제, 성인병 문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감수해야 돼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도파민 주도의 피드백 루프가 돌아가는 건, 우리가 단 거 먹으니까 도파민, 담배 피니까 도파민, 섹스하니까 도파민. 하지만 그건 쾌락이지 행복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모든 삶은 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행복의 핵심이죠. 그래서 시민의 담론도 무성해져야 되고, 가치 공동체가 협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믿음에 저기를 가하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중독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믿음, 우리가 정보라고 받는 거, 이것 먹어야지 살 빠지고 이것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다 무슨 장사에? 약장사들이에요. 약장사들. 심지어는 음식이 우리가 정성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조제가 되는 거죠. 인간들의 이 중독적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타버스의 새로운 윤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디지털 온라인 교육 시대에, 그리고 진짜 소통은 무조건 여러분 우리 돈독 선생님 1번도 사랑, 2번도 사랑, 그리고 고민정 선생님 3번도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세요. 제발. 그분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시니까 제발 누구만 본다? 오로지 나만 본다. 애들 앞에 그냥
그 투명 인간으로 그분들 자유를 위해서 내려두시되 애들하고 공론화하세요. 같이 밥 먹는 시간에 요즘에 어디 많이 들어가? 엄마가 어제 김은영 선생님 이런 이야기 하던데 엄마도 놀랬는데 정말 그런 건 조심해야겠다라 하고 양성화 시켜주시면 애들이 쫄깃쫄깃 저절로 스스로가 조심합니다. 왜? 요즘 애들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을 믿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굉장히 좋은 강의가 많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되는 대로 또 강의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그 연대는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오프라인 교육연대를 만들어서 가자고요. 바이바이. 감사해요.